코로나19 새 확진자는 오늘도 700명 언저리인데 정부는 여전히 여기에서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특히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늑장 검사를 받는 바람에 그만큼 감염을 확산시킨 확진자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이 늑장 검사한 확진자는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목욕탕. 지난달 초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25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수십 명이 발열이나 인후통 등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 권고를 무시하고 일상생활을 하다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지난달 확진자 5천 명 중 절반 이상은 증상이 있는데도 사흘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1,160여 명을 추가로 감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 등 전국 10개 지자체에 대해 유증상자들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벌금 등 법적 조치가 있을 예정이며 치료비와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673명, 이틀째 600명대 후반을 기록하며 연일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균형이 계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이 증가하여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병상수와 위중증 환자 수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거리두기 단계로도 아직 대응이 가능하다며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오는 8월부터 국내 제약사가 또 다른 백신을 위탁 생산할 거라는 정부 발표. 아직 어떤 백신인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러시아 백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해 11월에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제약사가 8월부터 백신을 대규모 위탁 생산한다고 발표했던 정부는 어느 회사가 어떤 백신을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 계약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과 관계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면 추가 도입이나 국내 유통이 한결 수월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입 예정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면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까지의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에 관련된 계획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희가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백신 접종에는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예방접종센터가 100곳 이상 추가로 가동되면서 하루 접종 가능 인원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위탁의료기관에 30세 이상, 장애인, 항공승무원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미국에서 검토 중인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에 대해 정부는 1, 2차 접종자들의 항체가 지속력을 표본 조사한 뒤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업시간 연장을,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백신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우려되는 건 뭔지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로 영업시간 규제를 풀어준다는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을 예고한 데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도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이 포함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가 나오고 있고 부산도 유흥업소발 연쇄 감염이 시작된 뒤 확진자가 1,000명 넘게 폭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두 시장이 앞다퉈 방역을 완화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행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라면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할 여지가 있는 제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시민들로 하여금은 이제 좀 괜찮은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한쪽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방역 완화는 아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의 새로운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방역당국은 백신 공급과 접종은 중앙부처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건 아니라면서도 지자체가 독자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 혼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며 내심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유흥업소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지난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과 부산에서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시켰는데요. 유흥주점 업주들이 금지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룸사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 사장들이 상복을 입은 채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장사를 못해 빚더미에 올라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자정까지만이라도 문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종 특성에 맞는 시간 제한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희생만 하다가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동이 걸린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했습니다. 키트 구입에 드는 비용도 개별 업주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오는 대로 그 일행들은 한 룸에다 넣어놓고 30분 있다가 이상이 없으면 영업을 시작하는 걸로. 또 CCTV 보관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업 금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늘어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이번 주말까지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비롯한 업종별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방역에 혼선을 준다는 반발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 서울 송파구에서는 심야에 몰래 영업 중이던 유흥주점이 적발돼 직원과 손님 90여 명이 무더기로 관할구청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